아, 시작했어요. 들어오신 것 같네. 아, 보입니까?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목소리 잘 들리죠? 예, 알았습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잘 지내셨죠? 예, 그동안 여기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공기가 굉장히 쾌청해졌어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해가 떴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 되면 다들 놀러 오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했던 과목이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족태음 비경에 그래서 이제 오늘 교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손을 약간 봤어요. 약간 봤고 지난번 공부하신 거 내용에다가 근육을 더 플러스 시켰어요. 왜냐면 인체의 모든 병들은 장부를 비롯해서 결국에는 외형상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부에서 나오는 거는 피부에 나타나고 어떤 장부에서 나오는 거는 눈이나 또 뼈가 틀어진다든지 신체가 틀어지는 또는 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통증이 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비장경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근육들의 이상 또 뼈들의 틀어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올려놨습니다. 사진하고 같이 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치료하면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제일 첫 장에 보면 비장종대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도 이런 환자를 한번 만나봤는데 도저히 치료가 안 돼요. 양방에서 그냥 약물만 주다가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유도하죠. 그래서 비장절제를 하게 되고 근데 결국은 저한테 오셨던 분은 돌아가셨어요.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주 치과 치료를 잘 하시는 기공사 분이셨는데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비장이 얼마나 커졌냐면 복강 내에 손으로 잡혀요. 이만해졌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그 뜸으로 좀 치료하면 효과가 좀 있기는 한데 침하고 뜸하고 효과는 있는데 본인이 워낙 또 성격상 예민해가지고 뜸 2번인가 뜨고 못 뜨겠대요. 그냥 차라리 나 빨리 하나님한테 가겠다고. 네. 하여튼 어쨌든 그런 일화가 있는데 어쨌든 양방에서는 이렇게 비장절제술을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의학을 하는 관계로 철저하게 자연치료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풍부한 임상들이 있고 또 학문적으로 동양의학의 체계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비장 비대에 대해서도 치료의 예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수술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환자들이 혹시 만나지면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치료해 보도록 한번 머리를 한번 맞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맥순행과 이런 거는 좀 전에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오행의 개념은 위장하고 똑같죠. 표리관계니까 생각을 주관하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 췌장과 이제 비장이 있고 췌장이 있죠. 이 췌장이 있는데
이 췌장을 우리 소화기 계통에 같이 잡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장 그러면 비장뿐 아니라 비장에 붙어 있는 췌장도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역시 소화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장의 구조나 비장이 하는 일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쭉 읽어보시고, 특별히 췌장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생산하고 또 혈액의 혈성을 이렇게 그 인슐린을 통하여 혈성을 이렇게 조정을 하죠. 그래서 그 인슐린의 문제가 되면 모자르게 되면 내분비계 흔한 질병인 당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 중에도 또 저혈당이 또 더 무섭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도 오는 당뇨 환자들 여러분 계셨지만 그 당뇨로 인해서 그 합병증이 사실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당뇨 합병으로 온 그 당뇨발을 제가 치료를 했을 때에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자료를 남기고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논문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 필리핀에 지금 자료가 없어갖고 한번 그것도 역시 공유를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동양의학에서 장상학에서 이제 비장을 생각하고 비장의 기능들을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1번에 비주운화 그러죠. 네, 운화작용이죠. 그래서 비장은 위에서 1차 소화된 수곡을 받아 재차 소화 흡수의 과정을 거친 다음 혈액으로 화성하고 신기의 도움으로 전신각처에 운화, 운송하는 기능을 하므로 비위, 위후천, 지본, 기혈, 생화, 지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몸에 맞는 체액으로 변화를 시켜서 온몸에 이렇게 그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아주 중요한 장부입니다. 그러나 양방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절제를 많이 하죠. 네. 그러나 우리 동양 전통의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후천의 지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장의 그 운화 기능이 실조되면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복만 또는 전신권태, 기허 또 이것이 하강하면 또 뭐 설사나 영양 등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이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마르는 병, 야위는 병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식사량은 엄청 많은데 굉장히 말라 있어요. 네, 살이 안 쪄요, 이분. 굉장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비장의 문제죠. 역시 그런 분들이 그 치매에 걸릴 확률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기 상승을 보겠습니다. 토의 개념적 장부인 비위는 중초에 위치하여 오장육부의 승강출입, 승천강탁, 상하의 한혈 평형과 좌우의 기혈 평형을 유지하며 신체 대사의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비기가 상승할 때 하초에 속하는 간신의 기를 상승시켜 상초에 속하는 심폐의 화열에 대한 상응 견제를 이루며 위기가 하강할 때는 상초의 화열지기를 하강시켜 하초의 수기를 한화하지 않게, 즉 차게 내려가지 않게 하므로 대사의 균형을 이룬다. 이게 사실은 이 굉장한 내용입니다. 한열 평형, 승천강탁, 좌우의 기혈을 평형하는 평형유지. 그러니까 비장의 이 기기 어떤 그 승천강탁이나 또는 한열평형 이런 문화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비기를 우리 온몸에 상승시켜주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비기의 상승으로 인하여 상초에 있는 심폐까지도 뭐라고 볼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 뒤에 보면 또 나오지만 제가 그 참고 자료를 좀 하나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중국에 보면 왜 국의대사라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국의대사. 국의대사 제1기 국의대사에 이렇게 뽑히셨던 루즈정이라는 분이 계신데, 루즈정 아마 교수님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 비장으로 인한 치료의 대가십니다. 그래갖고 국의대사가 되신 분이에요. 비장 치료 하나만, 비장을 이용해서 뭐 흉비를 치료하고 심폐기능을 다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하초의 기운을 끌어올려서 상초로 올려간다는 이 말 한마디에 어쨌든 이분이 그 국의대사로 그 선정이 되실 만큼 비장의 치료에 아주 진일보하신 분이 계십니다. 연세 많으셔요.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그분의 그 어떤 학설이나 이런 거를 제가 조금 이따 간단하게 뭐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주 수습인데, 인체 각 조직에 필요한 수습의 흡수와 배설 기능을 주관하므로 기능이 실하면 부종, 허하면 건조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뭐 우리 여러 번 공부하면서 다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비장은 이제 비생혈 또 비통혈, 그래갖고 피를 이렇게 조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능도 하고 있죠. 그래서 혈의 생성 후 후천의 수곡 정비와 염기 정 등이 기초가 되어 비장 및 장부의 활동에 의해 생성이 되고, 영양 부족과 비위의 운하 기능이 실조되면 혈액 생성 영양주에 혈이 부족하게 됩니다. 혈을 통솔하면 혈액이 매개로 넘쳐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비위가 허세하면 혈액 부족으로 인한 빈혈과 혈액이 맥도를 벗어나 변혈, 분무, 토혈, 피부자반 등의 출혈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비통혈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우리 혈액 안에 또 오래된 피 또는 그 만들어질 때부터 약간 이상이 있게 만들어진 그런 이상 어떤 혈액 그 적혈구 세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걸러서 이제 그 파괴를 하죠. 또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제 그 혈액을 좀 이렇게 맑게 이렇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솔하는 기능 안에 다 있는 거죠. 일단 매개로 넘쳐나지도 못하게 하지만 피를 그렇게 잘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주 사지 기류 그랬는데, 비장의 운하 기능으로 인해 영양 공급을 받으므로 비장의 운하 기능이 약하면 기륙이 무력하고 내장 기luc과 사지의 힘도 약해진다. 당연하죠. 우리가 먹어서 오는 어떤 에너지들을 몸 전신에 이렇게 보내주는 비장의 기능이 실조하면 사지가 무력하고 힘이 빠집니다. 일단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나타나죠. 그러니 비장을 절제하신 분은 정말 오래도록 약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거의 사망시에까지. 현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궤규어구. 비장 기능의 정상 여부는 입과 입술에 나타나며, 정상이면 붉고 윤택하고 촉촉한 광택이 나고, 입맛과 식욕 또한 비장의 운하 기능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비기가 정체하면 식욕이 없고 구순염, 치은염 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비장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서도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으면 비위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부에.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간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심장으로도 받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받을 때 위장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위에 어떤 일들이 생기면 여러 가지, 우리가 전화 한 통만, 기분 나쁜 전화 한 통만 받아도 밥맛이 없듯이 그런 거죠. 심지어는 정신 잃고 졸도하는 일도 생깁니다. 어쨌든 장상학적인 측면에서 비장의 기능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족태음 비경맥의 주요 특징 중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허실한혈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허증을 먼저 보면 소화불량, 식욕부진, 가래 끓고 숨이 차고, 그 다음에 혀는 피하출혈로 멍이 잘 들고 몸이 야위고, 백혈병,
자주 자리에 누우면서 몸이 무겁다고 호소하죠. 힘이 없으니까 무겁죠. 그 다음에 부종, 사지무력, 손발여림, 황달, 잔잔한 구토, 진액 부족 등.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쭉 이렇게 허증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하 이래서 이건 비경맥의 어떤 비장의 허증이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증을 또 보면 비만, 당뇨, 북루, 견갑골주 통증. 요 견갑골주 통증은 이제 이 뒤에도 나오지만 근육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증으로 보면 소화불량, 수족냉증, 구토, 피부가 누렇고 걷는빛이 돈다. 이게 이제 한증이고요. 열증은 구취, 구갈, 소변량 감소, 입술 건조. 요 중에 제가 지난번에 구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주 그냥 냄새 지독하게 나시는 분들 이건 정말 굉장해요. 한번 만나보시면 제 말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굉장합니다 진짜. 본인들은 뭐 치과 가도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장 가서 내시경을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썩은 내가 속에서 올라와요.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 냄새가 하수도 썩는 냄새보다 몇 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치료도 만만치 않아요. 몇 달 제가 그래도 빨리 했다고 한 게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 치료한 것 같아요. 빨리 한 분이. 침하고 약하고 같이 갔죠. 약도 일반 위장약도 먹었지만 다른 장부들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진단을 아마 100알 이상 내가 처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빨리 고쳤어요. 2달 조금 넘어서. 그 다음에 이 비장이 있을 때 이제 그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통증, 흉추 8번에서 10번 좌측 부위 통증.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복부 좌상사 부위의 늑골 통증. 그 다음에 주체 척추로는 흉추 6, 7, 8. 그러니까 주로 이 중초 부분이죠. 중초 부분. 요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흉추 8, 9, 10에서 흉추 8번이 특히 거기서 중환하수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췌장의 인슐린을 조정한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흉추 8번, 9번, 10번의 좌측 부위의 통증이 주로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등이 아파요 하는 이런 환자를 보면 등의 어느 부위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촉진하면서 만져보면서 이것이 흉추 몇 번이구나 하고 이런 거를 감지를 해야 됩니다. 칭찬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증 부위가 흉추의 8번, 9번, 10번 또는 뭐 주체 척추는 6, 7, 8이지만 그렇게 그 부분에 이제 중초증 부분의 통증을 느껴지면 비장의 이상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혈과 오행혈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혈자리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특히 이 비경맥에는 우리가 많이 놓는 혈자리들이 있죠. 특히 삼음교나 음능천 여기다가 또 우리가 혈에 같이 해가지고 저는 염증침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침이라고 불리는 이 침을 놓으면 제가 이 염증침으로 치료한 사례는 만성질병 아토피 그 다음에 또 이거 피부에 가려움증 같은 거 즉시 멈춥니다. 아토피, 소양증, 그 다음에 피부가 짓물러 가지고 아물지 않는 병들이 있죠. 피부가 짓물러서 아물지 않는 병.
그런 병들은 염증침에다가 소상과 상향을 같이 배합을 해줬을 때에 침을 뺄 때쯤 되니까 그 진물이 흘러나오던 게 멈추고 이렇게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한 2시간 만에. 그러니까 침을 좀 오래 맞추는 게 좋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유침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어떤 질환들에 염증침을 많이 쓰고, 또 이 염증침으로 여성들의 그 어떤 그 하복부에 있는 통증들, 질병들, 이런 것들을 그 산부인과적인 그런 질병들 다 이런 염증침으로 다스림이 됩니다. 물론 이제 침만 하지 말고 침에다가 또 약도 좀 가미하면 좋겠죠. 어떤 가볍게 하면 뭐 사물탕이나 뭐 사군자탕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족태음 비경의 관계 근육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전통 의학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그동안은 잘 다루지 않던 이런 어떤 적이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분야이지만 우리 인체이기 때문에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연의 어떤 현상 변화,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떤 근육이다, 뭐 뼈의 틀어짐이다, 이런 것들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런 질병들을 근치에까지 몰아갈 수 있겠죠. 우선 여기 광배근을 먼저 보겠습니다. 광배근육은 광배근과 상완 삼두근 두 가지의 근육인데, 먼저 보면 광배근의 위치가 그 그림에 있죠. 이 광배근이 잘못되었을 때 우측에 나타납니다. 그 그림 자세히 보시면 이분은 뭘 많이 했냐면요, 골프 많이 치신 분입니다. 골프. 그 다음에 테니스 많이 치신 분이에요. 테니스, 배드민턴, 네, 탁구. 왜냐면 한쪽 손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까지 틀어져 가지고 오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한테도 배드민턴 오래 하신 분인데, 자기는 배드민턴이 좋아서 못 버린대요. 가서 보면 자기도 인정해요. 전부 다 환자들인데 그래도 배드민턴이 재밌다고. 네, 바로 그 중랑구 회원입니다, 그분이. 근데 어쨌든 그런 운동을 나이 먹어서까지 하면 이 근육이 그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운동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틀어지다 보면 결국엔 이렇게 몸이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뼈를 붙잡고 있는 것이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의 발달 방향으로 따라서 뼈가 틀어져 가지고 몸이 이상하게 바뀌는 거죠. 요건 좀 아주 극심하게 이렇게 바뀐 사람은 좀 거의 드물지만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한테 이런 분이 왔었어요, 한 사람. 또 어린애가 한 사람 왔는데 걔는 척추 측만이 앞뒤로 S자가 구부러져갖고 이렇게 이상한 자세로 해갖고 왔는데, 야, 걔는 게임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어요. 잘하는 나이에 앉아서 이거 게임을 많이 하면서 자세 불균형으로 그렇게 척추 측만이 앞뒤로 왔어요. 전방, 후방, 변이로. 앞뒤로 S자가 그려진 거죠. 심하게. 어쨌든 이것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그 옆에 여러 가지 근들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광배근이 하나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근들하고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어깨가 아파 그러면 어깨에 관계된 근육은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 거죠. 극하근, 소원근, 대원근, 능형근 이런 거를 다 봐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혈자리만 알면 되는데 근까지 알아야 되느냐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나 혈자리를 알면 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근을 우리가 마사지 할 일도 별로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의 몸이 틀어짐이 왔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운동을 하다 이렇게 자세가 변형이 되어 갖고 운동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정도 되면 이 사람은 근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장에 반드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장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광배근, 사람의 자세를 보고 비장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벌써 몸이 틀어지고 자세가 좀 이상하게 틀어진 사람은 특히 이 광배근 쪽에 문제 있어서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어깨 높이가 좌우로 틀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은 비장 치료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배근의 그 기시점은 흉추 7번에서 천추 5번, 극돌기 장골록 내측면, 늑골 9번에서 12번 후연에 붙잡혀서 넓게 등 뒤쪽으로 광범위하게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작용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관련 통증을 보면 흉추 중앙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갑골 하강 내측에 쑤시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과 부위와 상지 내측을 따라 4번 손가락 저림 및 통증 요통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흉추 부위의 통증 또는 뭐 견갑골 내측의 통증 이런 거는 보면 그 경락이 지나가는 자리 등 뒤에는 주로 동맥과 방광경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위중에 사열하고 뭐 이렇게 동맥에 몇 군데 침자해서 이런 견갑골을 치료한다든지 등 뒤의 통증들을 이렇게 잡고는 있는데 정상적인 치료는 비경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비경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세 불균형에 대해서 쭉 해놨습니다. 이완이 된 어깨는 높아지고 다른 근육이 정상이면 머리는 수평이 됩니다. 이완 구축이 되면 하부 흉추의 후만을 유발하며 상완골의 외전, 견갑골의 하방 변이를 의미한다. 단축 구축이 되면 하부 흉추와 요추 부위의 전만을 유발하며 어깨가 앞으로 굽어지는 라운드 숄더가 되며 견갑골 주위에 통증을 유발한다. 뭐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아니더라도 견갑골 주위에 통증을 얘기하시는 분이 많죠. 그 다음에 측골과 회전을 통한 축력화를 하면서 체관의 변이를 유발하고 소화기계 신경이 분포한 곳에 영향을 주어 혈당 불균형과 소화장애, 인슐린 분비 등과 관련되고 척추측만 등은 반드시 검사해야 할 근육입니다. 반드시 검사해야 될 근육인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비장의 현재 상태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할 때 비장을 절대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틀어진 근육들을 카이로프락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잡아주고 교정을 통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신경을 살려놓은 후에 우리가 침자를 하는 거죠. 침자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장이 좀 편안하게 제자리로 좀 돌아가겠죠. 벌써 이 정도로 뼈와 근육이 틀어져 있으면 비장의 위치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약간의 다른 장부라고 쏠림이 있는 거죠. 속에서. 그 쏠림 속에서 계속 장부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연속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러한 병들은 우리가 병이 있다 하고 느껴지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고쳐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질병이 혹시 자기한테 다가오면 그걸 또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질병이 하나 있는 데다 또 다른 게 오고 다른 게 와서 한 두세 개 겹쳐버리면요 정말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살기 힘들어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무릎 하나만 아파도 정말 참 어렵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우리가 생각 많이 해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상완 삼두근의 위치와 자세 불균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완 삼두근은 우리가 팔 뒤쪽에 보면 우리가 보통 뭐 삼두박근, 이두박근 그러죠. 앞쪽으로는 이두박근,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삼두박근인데 왜 삼두박근이냐 그러면 그 기시점에 보면 장두, 외측두, 내측두 그래요. 그 뼈에 삼두에 이게 여기서 붙어 있기 때문에 삼두박근이다 이렇게 된 건데 이 상완 삼두박근에 그 이상이 생기면 관련 통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견관절 후부, 상완 후부의 넓은 통증을 유발하며 장두는 상부 승모근과 연계하여 경추 7번 주위의 통증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팔 근육의 문제인데
근데 이 팔 근육이 저절로 뭐 외상에 의해서도 그래 되지만 어떤 자기의 직업하고도 관계 있는 거죠. 팔 근육이 틀어지면서.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근육의 위치는 왼쪽에 잘 써 있고요. 그 오른쪽에 여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자세죠. 예, 많이 보는 자세인데 자세히 보면 허리가 약간 이렇게 척추가 앞으로 약간 구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머리에 그러니까 백헤어를 중심으로 보면 그것이 앞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는 거,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앞쪽으로 몸이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변형이 온 것은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이렇게 숄더가 되면서 이 손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바지 재봉선에 가 있지 않고 앞쪽으로 온다는 거죠. 이렇게 약간 구부러지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걷는 모습을 봐도 이 사람은 팔을 흔들고 자꾸 몸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흔들어요? 약간 옆으로 흔듭니다. 이렇게 옆으로. 앞으로 똑바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약간 옆으로 이렇게 잘 안 보이시나요? 약간 옆으로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면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 자세 불균형이 와 있으면 이것을 일단은 자세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이로프락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이로프락틱으로 자세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서 그 다음에 신경을 살려주는과 동시에 침자를 해서 장부를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자세, 걸어가는 자세, 서 있는 자세만 봐도 아, 저 사람은 비장의 장부가 안 좋다, 또는 대장이 안 좋다, 또는 위장이 어떻구나,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유추해서 진단하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우리 경락에 관계된 근육들을 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해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근육들을 잘 찾아서 정리를 잘 해서 계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완 삼두근의 이상 증상이 생기면 아무래도 팔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약간 앞쪽으로 숄더가 되면서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능형근이나 신전근, 광배근 등의 부담을 주죠. 그래서 생기는 게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입니다. 물론 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이렇게 어떤 일들을 많이 해도 이런 게 생기죠. 일들을 많이 해도 생기긴 하지만 과로해서 생기는 거 외에도 자기의 자세 때문에도 조금만 움직여도 생기는 거죠. 이게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이 사람은 엘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자세에 문제 있고, 자세에 문제 있다면 이 사람은 벌써 엘보가 발생했다 그러면 테니스 엘보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비장 쪽에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단이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라는 병으로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한번 이 엘보 때문에 아주 재밌는 우리 에피소드가 있었죠. 우리가 보통 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온 사람들은 척추 교정해주고 침 한 번 딱 놓으면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뼈를 맞춰주고 신경을 하니까 즉시 없어지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누가 전화가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그게 이게 스피커폰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들었어요. 그게 누구죠 그때? 김수성 씨. 내가 말하기가 좀 이름 말하기가 좀 그런데, 예. 나한테 전화가 와서 이 테니스 엘보 환자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뭐 치료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먼저 그 전도사님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스피커폰이 돼가지고 다 들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고치는데 그거를 잘 하시는 우리 김수성 씨가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비장과 신장을 바라봐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하고 몇 마디 해줬죠. 그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신장과 비장까지도 생각을 해서 잘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엘보는 그렇게 어려운 질병이 아니죠. 틀어진 뼈 맞춰주면 됩니다. 척추 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놓고서
제가 엘보 잡을 때 보통 조구 하나로 잡습니다. 조구 하나 탁 놓으면 거의 잡혀요. 아무리 오래된 그 엘보 환자도 뭐 한 3번, 5번, 3번, 5번까지 간 적 하나 별로 없어요. 한 3번 정도 하면, 그리고 좀 쉬어주라고 그러죠. 지금 아픈 명소니까. 그렇게 하면서 3번 정도 이렇게 척추 교정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하면 치료가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프 좋아하고 또 이 돈 벌려고 일하는 사람들은 좀 살만하니까 가서 또 가서 돈 벌려고 일합니다. 그럼 또 뭐 일주일까지 열심히 일하면 또 아프죠. 그럼 또 와요.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직업병은.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장과 위장이 중요한데, 이 비장과 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중국의 일기 아까 말씀드렸죠. 루주정이시라는 분, 중의 국의 대사신데 중국의 제1기 국의 대사로 이렇게 선정이 되신 분인데 굉장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비위를 잘 다스려서 모든 장부들을 이렇게 조절하고 치료하고 원위치료 돌린다 이러는데, 이분이 제가 혹시나 그 나이를 잠깐 찾아보니까 1920년생이시더라고요. 1920년. 그래갖고 14살에 중의학교에 들어가갖고 또 이름을 어린 나이 있을 때 이름을 떨치다가 1950년, 그러니까 30살에 다시 베이징 중의학교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를 또 졸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계속 공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들을 연구하고 치료하신다고 알고는 있는데,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돌아가셨을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20년생이시니까 지금 살아계신 100살이죠. 2020년이니까 101살이실까요? 아마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분이 당시에 비장에 대한 이런 걸 갖다가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는 비위를 조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고 비위를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현대사회에서 관상동맥경화,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통풍, 그 다음에 뭐 생활환경, 이런 모든 이런 만성병에는 역시 생활환경과 음식 습관이 중요하고 이런 것과 있는데, 특별히 음식의 부절제로 인한 비위실조가 핵심적인 발병 요인이다. 이렇게 논문도 발표하시고 이렇게 책도 쓰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분은 공부하실 때 어린 나이에도 당시에 뭐 멍정이, 그러니까 맹정이, 뭐 왕부주 이런 분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사사를 받으신 분인데, 연세 드셔서도 공부를 끝까지 하셔가지고 많은 후학들에게 존경을 받으시죠. 자기의 어떤 평생의 이룬 업적들, 연구 결과, 임상 결과들을 다 후세에 전해주시고 책도 여러 권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했던 임상 경험을 갖다가 고전 중에 보면 왜 고전에 우리 명인들 장준경이나 뭐 이동원, 서천사 다 이 중국 분들입니다. 중국의 장준경, 이동원, 서천사 이런 분들의 경험과 자기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학술 서상을 했냐면 비위보호, 조창기기, 청의양음, 건비익기 또는 승비광의 이러는 비위를 중심으로 한 학술 사상을 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병이 와도 이분은 비위를 먼저 딱 보고 처음에 비위, 맨 마지막에 또 비위, 이런 분이에요. 루주정이라는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장에 대한 치료를 생각할 때에는 이름도 좀
특이하시죠? 루즈정. 저거 발음이 좀 그런가요? 루즈, 입술에 바르는 루즈정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분이 그 말씀하시는 그 개념 중에 제가 간단히 좀 요약한 걸 좀 읽어드리면, 역대 명의들의 학설과 자신의 임상을 결합하여 비위의 조절을 통해서 흉비를 치료하는 방법도 만들어내서 제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학설과 자신의 경험을 결합해서 흉비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비위를 이용해서. 굉장하죠. 그러니까 먼저 물론 심장과 폐장의 기능을 먼저 치료를 하지만 반드시 나중에 결국은 비위 공능의 실조도 같이 함께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장의 운하 기능과 가장 관계가 깊기 때문에 심폐의 기능도 같이 다스려줄 때에는 비위를 같이 꼭 치료해야 된다는 이러한 그 학술 사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중국에서 그 중의학 그 관리국에서 2등상을 받았답니다. 굉장한 거죠. 예, 뭐 물론 1등은 아니지만 2등상을 받았대요. 비위 이 학술 하나로. 그걸로 흉비를 치료하는 어떤 논문과 책자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비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또 실제로 이렇게 중국의 그 일기 국의 대사이신 그 루즈정이라는 선생이 비위만 잘 치료해도 여러 가지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을 이렇게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참 배울 점이 많죠.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백병은 습에서 비롯된다 그러면서 중의 습병 이런 체계로 완성하면서 역시 비장의 그 수습을 다루는 그런 기능을 잘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 현대 중의학에서 지난 100년간 그 우리 비위의 치료나 또는 비위의 조리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완성하시고 후진양성을 하면서 책을 여러 권 내신 거에 대한 그런 공로는 정말 대단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분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안타깝죠. 한국은 좀 열받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뒤떨어진 민족도 아닌데, 그러나 어떡합니까? 뭐 우리가 앞서가신 분들 거는 국적을 떠나서 배워야 하는 게 맞죠. 또 좋은 점은 후세나 또 국적을 떠나서 누구에게든지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필리핀에서 어떤 사람들을 또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실천을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시지만 때가 되면 만개한 꽃처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사상 속에서 이 동양의학 이론이 확 꼽혀서 이렇게 루즈정 선생처럼 뭔가 자신만의 분야가 하나 이렇게 탁월하게 발전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열심히 수고하시고 저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여러분들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